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파란불 켜는 하루였는데요. 네,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약보합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956.30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코스닥은 0.03% 하락하면서 953.11포인트의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코스피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개인이 사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4,617억 원 개인이 사들였고요. 기관과 외국인 팔자세 보인 하루였는데 기관은 4,527억 원, 외국인은 485억 원 물량 덜어냈습니다. 네,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닥도 개인만이 사자세 보였습니다. 3,487억 원 물량 담아냈고요. 기관과 외국인 팔자세 보였는데 외국인이 더 많이 팔아냈네요. 2,217억 원 물량 덜어냈고 기관은 1,128억 원 매도위 보였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은 김대명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네,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두 번째 보는 날인데 대면으로 처음 봅니다. 네. 이렇게 생기셨구나. 훨씬 잘생기셨네요. 아닙니다. 저희 권민정 아나운서님도 제가 처음 보는데 아주 인상이 뭐랄까요? 되게 좀 편안함을 좀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인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 되게 좀 유익하게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저는 굉장히 좀 흡족해하는 그런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훈훈한 말씀. 어떤 말씀 해주실까 긴장되면서 보고 있었는데 아주 좋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방송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독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김대명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가 있어요. 비밀번호는 1574 꼭 입력한 뒤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톡방 분위기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들어오시면 주식왕 김대경 무료 카톡방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식은 너무 어려워님께서 글을 남겨주셨네요. 아나운서님 안녕하세요. 어제도 예쁘시더니 오늘은 더 예쁘시네요라고. 감사합니다. 제 지인이신가요? 너무 감사하네요. 지인 삼고 싶은 예쁜 말 정말 감사합니다. 네, 멋진 대명쌤이라고 또 이렇게 예쁜 이모티콘 남겨주셨네요. 환불해주세요 님께서 오늘 장 좋을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든 장이네요 유유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면서 오늘 또 좋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늘도 조금 빠지면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네. 환불해주세요님 그 마음 공감됩니다. 네, 리틀 자이언트님께서 시작했네요. 리틀 자이언트님께서 시작했네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우님께서도 인사해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본방사수합니다라고 또 남겨주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첫 번째 코너죠. 주식왕 한 줄평 시간입니다. 오늘 김대명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마라톤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무슨 의미일까요? 조금 엄숙하고 약간 진지한 느낌이 들어요. 비장한데요. 어떤 의미로 이렇게
한 줄 평을 남기셨어요. 일단은 뭐 크게 의미를 두자면은 네. 제가 전주 방송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이제 거품이 그동안 이제 유동성으로 인한 이제 거품에 의한 그동안의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소 이런 이제 거품을 좀 다소 이제 좀 걷어가는 그러한 시기다.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좀 단소 좀 지루한 계속해서 박스권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제 마라톤을 좀 준비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미국 시장에 이제 그런 이제 뭐랄까요 그 디폴트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이제 좀 이제 기간이 또 연기가 되었고 그런 네. 또 이제 기간이 또 연기가 되는 시점에서부터 또 이제 약간 또 가격대 같은 경우에도 부채 한도 같은 경우도 조금씩 이제 증액이 된 상태죠. 사실 이게 해소가 되었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이제 단지 완화가 된 거죠. 왜냐하면 기간이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다시 이제 12월 3일쯤 이제 되었을 때 다시 그러한 부분들이 또 다시 이제 또 부각이 될 테고. 자, 그러면은 뭐 이제 아직 악재는 여전히 이제 남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이제 불안정한 어떤 시장 흐름, 그런 흐름과 그리고 또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환율적인 부분들이 또 계속해서 또 오름세에 이제 있는 위치이고 그런 오름세가 이제 환율이 좀 오르다 보면은 아무래도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다소 좀 달가워하지 않는 네. 그런 이제 뭐랄까 지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부분들이 또 다소 약해지다 보면은 이제 우리 국내 증시의 어떤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수급적인 부분도 또 다소 이제 약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고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런 이제 지표 상태도 뭐 이제 그러한 이제 부분들을 또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뭐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을 봤을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이런 하락세 같은 경우에 이런 하락장이 또 나타나는 시점에서 또 이제 또 많은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우려스러워 하는 부분들이 또 요즘 이제 매체를 통해서 또 많이 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비투라는 그런 비투라는 이제 부분들이 또 이제 계속해서 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거래량을 봤을 때 있죠. 그죠? 거래량을 봤을 때 이전 이제 유동성을 끌었었던 그러한 시기에 그런 이제 거래량과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차트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차트상으로 이제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가 이제 발생이 되고 나서 시점에서부터 이제 증시가 이제 상승하는 그 과정, 그죠? 그 과정에서에 대한 어떤 이 거래량들 보시면은 자 여기에서부터 이걸 살짝 지우고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네. 여기에서부터 거래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네요. 그렇죠. 거래량이 네.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지수가 아무래도 많이 사기 때문에 많이 오르죠. 그죠? 많이 사기 때문에 많이 오르는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자 여기에서 보시면 거래량이 급격하게 좀 줄어들고 많이 있는 게 줄었네요. 보입니다. 네. 자 이게 뭐냐? 뭘 뜻하냐면은 그동안 증시를 떠받치고 이렇게 상승세를 만들 수 있었던 거는 순전히 말 그대로 거래량, 그러니까 유동성인데 네. 그러한 유동성을 이끌 수 있었던 거는 뭐냐? 말 그대로 이제 그런 이제 정부에서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좀 비유를 하자면 약간 이런 거죠. 자, 힘드니까 자, 대출해. 자, 이제 대출 이제 해줄게. 이렇게 네, 좀 맞아요. 힘드니까 그렇게 해줄게 했는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시장이 국내 시장이 좋기 때문에 또 이제 많이 또 이제 뭐 실질적으로 또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그런 네. 어려운 분들이 뭐 이제 다소 이제 자금을 좀 이제 뭐랄까요 좀 이제 굴릴 수 있는 방안이 지금 같은 경우 시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자 주식 시장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이 되면서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 아는 지인이 지금 정부에서 대출을 해주는 게 주식하라고 대출해 주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말할 정도로 네. 그 정도로 어떤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완화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죠.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인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지수를 계속해서 끌고 갔었고, 그리고 거래량도 자체도 계속해서 늘고 있었었고요. 그리고 그러한 시점에서 많이 이제 반영이 되었었던 게 뭐냐면은 이렇게 거래량이 이제 단기간에 계속해서 이제 늘어났었던 그 시점, 그죠? 네. 제가 전에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악재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이전 IMF 때와 그 다음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를 이제 비유를
이제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을 텐데 지금 뭐 이제 IMF 때는 사실상 말할 것도 없이 정말 힘든 시기였었고 그때는 네. 이제 등락폭 자체가 30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락폭이 300%, 그다음에 네. 상승폭이 다시 300%대였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뭐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같은 경우에는 한 180%대 정도, 네,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좀 등락폭이 크고 경제 자체가 좀 어려웠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 자 지금 코로나 미중 분쟁에서부터 보면 고점에서부터 본다라면은 네. 한 100%대 정도. 네. 네, 100%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점과 지금 시점이 좀 다르다는 게 뭐냐? 한번 이제 이전 고점 때까지 회복을 하면서 좀 쉬어가주는 네, 이제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러한 흐름이 온전히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잠깐 쉬어가는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또 계속해서 신고가를 만들어가는 그죠? 굉장히 네.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타났었던 시점이었었는데 이 시점 때 자, 여러분들이 뭐가 나타났었냐면은 그때가 바로 이제 뭐 삼성전자가 9%대 가고 그죠? 네, 10만 전자 간다. 네, 뭐 30%, 네. LG전자 그 무거운 대형주가 30%씩 가고 막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 이제 유동성을 끌어낼 수 있었던 게 바로 그런 이제 정부에서 이제 대출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완화해줬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그만큼 풍부한 자금력으로 말 그대로 이제 지수를 끌어올렸었던 네, 이제 그런 시기였었고 네. 그런 이제 지수를 또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매체들의 어떤 그런 영향력과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말 그대로 이제 너도 하니까 나도 해 하는 그런 이제 군중 심리 네. 네, 그런 것들이 다소 이제 한때 겹쳐지면서 말 그대로 그러한 이제 상승세 굉장히 저는 말도 안 되는 상승세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예전에 네. 네, 그렇지만 뭐 이렇게 뭐 그럼 시장이 이렇게 따라가니까 저도 솔직히 이런 부분들을 인정할 수 없고 굉장히 위험한 이제 시장이라고 이제 인지는 됐었는데 그런데 시장이 그렇다고 하니까 시장이 그런 방향성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혼자 그죠? 나는 가만히 있을 거야. 지금 거품이니까 가만히 있을 거야. 네, 라고 말을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시장을 어떤 이제 그런 시류에 또 이제 편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당분간은 뭐 이제 아무래도 주식 전문가로서 또는 이제 개인 투자자로서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서는 그런 이제 방송 전문가로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매매적인 부분들이죠. 네, 네. 종목들의 매매적인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다소 이런 이제 시류에 편승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위험하지만 그래도 타고 가야 된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에게 많은 종목들을 이제 알려드렸었던 건데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이런 이제 하락세가 나타나는 시점. 자, 이전에는 자,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다소 완화해 줬었고 그래서 이제 주식 시장이 그만큼 올라갔어요. 네, 또 그렇게 또 이제 삼성전자를 8%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던 부분 단 하루 만에 그리고 또 뭐 그런 이제 대형주들이 크게 상승을 할 수 있었던 부분 전부 유동성으로 인한 거죠. 그런 유동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수급 주체들이 또 그만큼 주가를 더 띄워줬었던 거고 그렇게 해서 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따라 붙었었고 그렇게 해서 말 그대로 지수만 대형주 장세가 굉장히 강했었던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수만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던 중소형주들은 다소 힘이 없는 시장이었었고 네. 그때는 대형주들이 정말 이제 우위를 점하는 네, 그런 시장이었었기 때문에 시장 자체를 굉장히 끌어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 그렇게까지 유동성을 이용을 해서 자 지수를 끌어올리고 나서 지금 시점에서는 또 뭐냐? 네, 잠궈버리죠. 규제를 걸어버립니다. 네. 네, 규제를 걸어버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돼요? 네, 더 이상 목소리 나죠.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또 다소 이제 여러분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마음 아파하시고 뭐 이제 뭐 청원도 올리시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아 정말 이제 뭐 우프다. 네, 일단 우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자 지금 일단 시장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한 어떤 유동성을 좀 이끌어냈었던 굉장히 좀 인위적으로 이끌어냈었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어떻게 본다라면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충분히 좀 쉬어가고 그죠? 쉬어가고 그다음에 다시 주가를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상황에서 방향성을 잡아주는 게 맞았는데 지금은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전에는. 이전 뭐 불과 몇 달 사이에는 그런 이제 흐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좀 다소 좀 이제 안정화를 찾아가는 단계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는데 다만 이제 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라면은 저는 이제 하방은 조금 더 열려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자리가
굉장히 좀 이제 뭐랄까요? 그런 이제 다소 이제 계속해서 그런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좀 박스권 흐름 또는 이제 조금 더 이런 하방 추세가 열려 있는 자리에서 조금 더 주가가 조정을 받고 조금 더 조정을 받고 난 뒤에 다시 또 이제 바닥권에서 또 다시 박스권 자리를 만들어 갈 것 같다라고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이제 말 그대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마라톤을 좀 준비를 해야 될 때 된 것 같다. 거품이 다 가라앉을 때까지, 네, 그런 거품이 다 가라앉을 때까지는 네, 마라톤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뭐 시장은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된다라고 이제 단독직입적으로 뭘 탁 집어서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렵지만 자, 여러분들은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모멘텀이나 뭐 그런 시그널들이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중소형주들, 테마주들, 특히나 뭐 이제 어떤 주체들이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테마주들이 사실상 시장의 먹거리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하락장 속에서도 물론 이제 상승하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략적인 방안, 그리고 단기적인 대응 방안을 좀 이제 선정을 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좀 이제 뭐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상황상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실적을 굉장히 좋게 나타냈잖아요. 그렇죠. 그죠? 뭐 70조에 달한다, 분기 역사상 뭐 최대 실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런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전 코로나 수혜에 대한 그죠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된 거고, 그죠? 네. 반영이 된 거고 앞으로 또 4분기 때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얼마 전까지 이제 많이 이제 우려스러워했던 부분, 논란이 되었던 부분, 뭐 디램 가격 하락에 따른 그러한 부분들이 다시 4분기 때 또 다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전망치 자체는 그러니까 3분기 실적 자체는 굉장히 이제 높게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높게 나왔지만 4분기 자체에 대한 실적적인 부분들이 또다시 전망치 자체를 갖다가 웃돌지는 못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시장의 영향 그런 부분들이 또 같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다소 대형주들을 끌고 가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긴 시간, 긴 호흡을 가지시면서 매매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좀 단기적인 뭐 빨리빨리 좀 지루하다, 그죠? 뭐 이런 매매 자체가 굉장히 좀 지루하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계속해서 한숨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시장이지만 여러분들 항상 이런 거품들 같은 경우에는 다 사그라들고 나면은 그죠? 항상 시장은 다시 바닥을 잡게 되고 또 다시 올라가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시기가 좀 다소 길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참고 기다리신다면 꼭 승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좀 단기적으로 좀 이제 보시려고 한다라면은 그죠? 테마주들 위주로 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장기적인 관점으로 전문가님께서 큰 틀에 의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네, 제가 뉴욕 증시를 보면요, 네. 미국 증시를 보통 우리나라가 따라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다우나 나스닥, 뭐 S&P 500까지 다 올랐는데 오늘 저희 시장 장 초반에는 좀 오르는가 싶더니 바로 또 이 상승을 반납해버리거든요. 이러한 분위기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단순히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네. 이제 좀 바닥이 좀 잡혀가나? 네. 사실 뭐 긴축 통화에 나라서 뭐 그런 이제 디폴트 관련된 어떤 그런 이제 악재가 네. 이렇게까지 증시를 이제 떨어뜨릴 만한 그런 이유가 될까?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사실 그것들은 이제 뭐 이제 악재가 좀 겹겹이 쌓인 상태에서 불안감을 조금 더 증폭시키는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시장이 좀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다소 좀 이제 충격을 좀 받았었던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또 금세 회복이 됐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뭐랄까요? 다소 이제 환율적인 부분들도 좀 요인을 할 테고,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어디까지나 이제 수급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그런 수급들이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상승 여력이 조금 다소 부족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작정 이제 여러분들이 뭐 미국 증시를 보고 또는 이제 뭐 이제 증시의 방향성을 잡기보다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뭐 지금 시점에서는 좀 다소 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이제 뭐 어떤 이제 미국 증시가 매일매일 달라요. 그러니까 뭐 어떤 시장일 때는 뭐 하루에 무슨 어떤 이제 양봉이 만약에 나왔다. 네. 그러면 또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죠? 또 뭐 음봉이 나왔다라고 또 무슨 이유가 있을 테고 네. 그런 어떤 이제 이유들을 사실상 좀 따져가기보다는 오늘은 무슨 때문에 이렇게 사실상 따져가기보다는 지금의 어떤 이제 큰 방향성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텐데 지금 큰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은 좀 다소 네, 거품이 좀 이제 깔아앉은 네, 이제 그런 시기 다소 좀 정화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시기예요. 그래서 조금은 더 여러분들이 좀 하루하루 그런 이제 내용들에 의해서 너무 일희일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이제 조금 뭐랄까요? 큰 틀에서 본다라면은 여러분들이 글로벌 증시 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큰 악재만 없다라면은 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크게 무리 없는 네, 다소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지라도 크게 무리 없는 네, 그런 이제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장기적인 관점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시는데 많은 분들 이 이야기 더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톡방 들어오시면 많은 이야기도 나눠주실 테니까요.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원 김대명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비밀번호가 있어요. 오늘의 비밀번호는 1574, 1574번 꼭 입력해 주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한 줄평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은 주식원 클래스의 종목 클래스 코너인데요. 오늘 장 이슈됐던 종목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요. 삼성전자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 70조 원의 이익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하락 마감을 했어요. 오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장 초반에는 72,200원까지 올라주기도 했었는데 강보합권에서 네, 거래가 됐었죠. 하지만 3시가 넘어가면서부터 하락이 굳혀졌습니다. 71,500원에 마무리가 되었고 0.14%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님? 제가 아까 전에 어제 미리 먼저 말씀을 다 드렸었는데 이제 일단은 뭐 지금 부분, 네,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들, 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기에 좀 말 그대로 이제 삼스피라고도 이제 불리죠, 그죠? 지수의 영향을 또 많이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쵸. 단순히 실적 가지고 이제 이 종목에 굉장히 이렇게 무거운 종목, 네, 정말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 네, 그런 종목을 움직이기는 좀 다소 네, 그런 시장의 불안 요인이 더 컸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런 자리를 좀 지켜줬었던 것만 해도 굉장히 좀 감사할 따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제 관련주들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계속해서 네. 좀 이제 관심을 굉장히 국민 주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또 이제 국민 주식 대표적인 주식이 또 이제 카카오죠. 네, 그런 네. 종목들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일단은 이런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 그죠? 그동안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자, 삼성전자가 이렇게 가파른 상승세를 만들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정말 신기록에 나올 정도예요. 신기록에 나올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자, 일단은 역사상 뭐 전례 없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제 흐름이기 때문에 자, 이전과 같은 그런 이제 큰 흐름은 사실 이제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다만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끌고 갈 수 있는 뭐 주식 시장 정말 이제 어떻게 본다라면 주식을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 시장이 굉장히 좀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런 이제 투자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기업 말 그대로 시장을 떠나서 기업만 본다라면은 삼성전자 정말 누가 봐도 괜찮은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만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가격 조정을 좀 받더라도 천천히 이제 좀 매수를 하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떤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것도 제 지인인데 제 지인분은 네. 자, 지금이 이제 뭐 한 7만 5천 원대 내려왔을 때 한번 충격을 크게 받고 이제 네. 7만 5천 원대까지 내려왔잖아요. 네. 자, 삼성전자가 7만 5천 원까지 내려왔다. 지금 이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셨었나 봐요. 네, 개인적으로 많이들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많이들 네.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갓 입문한 이제 초보 투자자분이었습니다. 갓 입문한 초보 투자자분이었는데 그렇게 어디서 이제 너튜브를 통해서 많은 얘기를 또 접했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셨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공부를 하기를 이제 삼성전자의 투자는 뭐 이제 말 그대로 재테크형 투자다. 라고 이제 노후자금. 그렇죠. 재테크형 투자다라고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좀 희망찬, 네. 굉장히 희망찬 부푼 꿈을 안고 이제 투자를 하셨던 분이셨어요. 자, 이거는 뭐 한 20년 뒤에 열어볼 종목이다라고 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 그런 이제 굉장히 희망적인 발언을 하시면서 자, 조금씩 이제 사시고 나서부터 뭐 절반 투자를 하시고 비중 50%를 벌써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렇게 너무 그렇게 너무 네. 이렇게 성급한 투자를 하시냐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기는 뭐 이제 20년 뒤를 바라본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런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도네요, 이게 신도. 정말 어떻게 보면 저점일 수도 있긴 하지만 네. 시장은 모르는 거다. 시장은 항상 이제 언제 악재가 터질지 모르고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정말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시고 천천히 보시라. 천천히 보시라고. 물론 이제 이런 시점에서 만약에 75,000원대에서 만약에 주가가 상승을 하고 계속 상승 탄력을 상승 랠리를 이어간다라면 더없이 좋겠지만 네. 그렇지만 만약에 하락을 한다라면 그런 부분들 네, 그죠? 분할 매수를 하면서 조금 더 평단을 낮출 수 있는 부분들을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다. 그럼 막상 또 손실을 보고 계신다라면 지금 생각을 했던 그런 어떤 투자에 대한 마인드 자체가 굉장히 흐트러질 수가 있다. 네, 사실 그렇다라고 좀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이제 스마트 개미, 요즘 뭐 이제 동학 개미를 들보고 이제 스마트 개미라고 해요. 그런 스마트 개미라고 하는데 사실 뭐 이제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분석이나 그런 공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구력이라고 하죠. 모든 이제 일이나 운동이나 모든 투자나 이런 것들을 이제 오랜 경험이 따진다면 경험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구력이라고 합니다. 그런 구력들이 단련되어 있는 게 바로 이제 심리예요. 심리인데 마인드죠. 마인드와 심리인데 그런 마인드와 심리가 뒷받침이 되지 않습니다. 뒷받침이 되지 않고 그리고 주식 투자의 어떤 이제 가장 큰 어떤 기법이라고 친다라면은 그죠? 가장 큰 기법이라고 친다라면 어떻게 보면 심리법이에요. 심리법. 그러니까 심리가 네. 거의 한 반 이상을 차지하는 거죠.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그런 것 그렇잖아요.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직접 투자를 해보신 분들이면 다들 아실 거예요. 네. 뭐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이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경제 상식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접하더라도 직접 투자를 하면서 내 돈을 소중한 돈을 주가에 넣었을 때 특정 종목에 넣었을 때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인드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인 부분들은 주가의 등락폭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마인드 처음 뭐 삼성전자를 나는 20년 동안 할 종목이라고 이제 투자를 했지만 온데간데 없어지는 게 바로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내 계좌를 볼 때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갖춰져 있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자,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스마트한 게임이라 그래도 사실 심리적으로 갖춰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투자를 할 때 이제 어디서 또 들으신 거 있나 봐요. 어디서 또 들으신 거 있으셔가지고 네. 음봉이 떨어질 때마다 살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봉. 근데 이게 박스권에서 계속 음봉이 떠갔다 갔다 음봉 나오고 양봉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박스권에서 거의 투자를 다 하셨더라고요. 100%를 비중을. 네, 그래서 이제 뭐 한마디로 평단이 75,000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다소 이제 표정이 막 처음 투자를 하실 때는 네. 너무 이제 표정이 밝으셨어요. 근데 이제 막 굉장히 철학을 가지시고 저한테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었는데 이제 좀 주가가 떨어지니까 얼굴이 좀 이제 많이 어두워지시고 목소리 톤도 많이 좀 다운되시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저랑 같이 이제 운동을 하시는 분인데 운동하실 때 뭐 힘도 안 나시고 뭐 운동도 잘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제 그래서 조금은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그죠? 조금은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천천히, 그죠? 천천히 보시면서 분할 매수를 이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언제나 이제 투자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비중입니다. 아시겠죠? 네,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비중이라는 말이 마지막에 확 와닿네요. 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LG 이노텍입니다. 오늘 LG 이노텍이 4분기 역대 최고 실적 전망과 이 저평가 분석 등에서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종가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시죠. 3%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19만 7천 원에 종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장중에는 20만 1,500원까지 올라주기도 했고
있었던 LG 이노텍 3.4%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LG 이노텍? 네, 잠시만요. 네, 제가 천천히 다소 좀 천천히 보시도록 다소 좀 하겠습니다. 늦었네요. 네. LG 시청자분들이 잘 이노텍. 기다려 주실 거예요. 네. LG 이노텍 치고 계십니다. 네, 일단 LG 네. 이노텍 나왔네요. 네,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이제 4분기 역대 최대 실적 좋습니다. 네, 역대 실적 최고 실적인데 일단은 주가 자체 이게 실적을 떠나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애플 관련주이기도 해요. 네. 애플 관련주이기도 해서 네. 이런 이제 테마주로 좀 이제 엮여 있는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음. 얼마 전에 그 이제 애플카 관련해서 이제 주가가 한번 또 크게 한번 움직였었던 그런 이제 관련주들이 몇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또 해당 종목도 해당 종목 또한 마찬가지 이제 그런 이제 좀 상승세를 좀 보여줬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다소 또 수그러드는 분위기 속에서 또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이제 그런 이제 실적 관련해서 좀 좋은 뉴스가 좀 나왔었는데 일단은 뭐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실적 관련해서 이제 지금 3분기 지금 어닝 시즌 시점이죠. 네, 삼성전자를 시작점으로 해서 네.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다가오는 시작인데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좀 해본다라면은 뭐 LG 노텍 같은 경우에도 뭐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지금 시점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런 거죠. 문제는 실적 관련해서는 이제 충분히 괜찮다. 그런 이제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망치가 나온다라면은 그에 따른 이제 전망이 그대로 또 다시 반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좀 다소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더라도 또 다시 이어갈 수는 있겠지만 다소 지금 시점에서는 또 LG 이노텍 또한 마찬가지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이라서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일단은 뭐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뭐 지금 시점에서부터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도 여기에서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19만 원대에서 이제 뭐 단기상 바닥을 만들고 반등이 나오는 그러한 자리죠.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지만 혹시나 뭐 이제 투자를 좀 이제 길게 보시고 투자를 해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조정을 받고 한참 좀 더 조정을 받고 지금 같은 경우에 뭐 역사적인 거의 신고가를 지금 만들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역사적인 신고가를 지금 만들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조정을 받고 난 뒤에 이 시점에서 단기상 바닥 구간대를 좀 이탈을 하고 난 뒤에 시장이 다시 좀 바닥을 잡고 난다라면 그 다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장기와 단기의 부분으로 또 대응 방법 알려주셨는데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죠. HK 이노엔입니다. HK 이노엔 K캡 성장 잠재력 보유와 이 카파 증설로 기업 가치 성장 지속 전망 등의 강세를 보였는데요. 최근에 HK 이노엔 주가 흐름 굉장히 좋았죠. 경구용 치료제에 또 연관성이 있으면서 HK 이노엔이 장중 급등을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도 69,600원까지 올라섰었네요. 네, 그리고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을 토해내고 5%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66,100원에 장 마감 지웠는데요. HK 이노엔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HK 이노엔 기업적으로 봤을 때 크게 문제가 될 만한 회사는 아닙니다. 네. 일단은 뭐 재무 상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기별로는 올해 3분기 때죠. 3분기 때 실적이 그렇게 좀 뭐 이제 좋은 실적은 나타내 주진 않을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적자를 계속해서 이제 보고는 있는 그런 이제 회사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기업적으로 봤을 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이제 뭐 어떤 상승세 자체가 굉장히 좀 등락폭 자체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어떤 주체가 이 종목을 좀 이제 주가를 좀 많이 좀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끌어올리고 이제 변동성을 좀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라면은 이제 계속해서 뭐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좀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지금 시장 변동성에 꽤 맞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뭐 여러분들이 전략적인 포지션을 잡는다고 한다라면은 좀 단기적인 관점 그러한 시점에서 좀 박스권 매매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HK 이노엔에 대한 단기적으로 보아라라는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CU테크입니다. 신규 상장했던 오늘 종목인데요. 오늘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하한가를 기록했어요. 네, 장중에 바로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30%로 마무리를 지었네요. 하락하면서 8,400원이었습니다. 시초가 12,000원입니다. 공모가 2배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신규 상장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꽤나 많으실 것 같은데 CU테크가 오늘 네,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지금 뭐 최근 시장에서는 이제 그런 이제 이런 이제 신규 상장을 하는 종목들의 인기가 좀 다소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도 네. 이제 하루에 어떻게 본다면 약간 좀 트렌드화한 거죠, 그죠? 뭐 그 전에는 그런 붐이죠, 한마디로 붐. 뭐 이제 그 전 시장에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런 이제 유동성을 이용한 말 네. 그대로 네, 그러한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가능을 할 수 이제 상장한 종목들이 그런 이제 어떤 굉장히 힘을 이제 받을 수 있죠. 힘있게 네. 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였었더라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위기가 다소 좀 식어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기대치를 네, 그죠 웃돌지 못한 네, 그런 이제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기업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CU테크 자체의 기업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전혀 네, 그죠 적자를 문제가 보고 없나요? 있는 회사도 아니고 네, 뭐 굉장히 좀 뭐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 네, 그런 이제 회사입니다. 뭐 중소형주 관련해서라도 본다라면은 뭐 다른 이제 뭐 중소형주들 이제 여러분들이 봤을 때 크게 본다라면 뭐 중소형주들 보면은 뭐 굉장히 좀 이제 회사 재무 상태 그렇게 좋지 않은 종목들도 많아요. 그런데 CU테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우려스러워할 만한 그런 이제 재정 상태를 가진 회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제 기업적인 중소형주들 중에서는 그나마 좀 이제 뭐 기업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는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네, 지금은 시장의 어떤 그런 수급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다소 좀 사그라들고 있는 네, 그러한 부분들이 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네,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라면은 오히려 조금 더 바닥을 좀 잡아갈 때까지는 네,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소 이제 변동성이 큰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이제 하락이 나왔더라도 다음 날 월요일 돼서 또 다시 또 반등이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네. 자 그런 부분들이 사실 뭐 이제 여러분들 크게 뭐 이제 동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들 사실 뭐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확률이 5대 5기 때문에. 그렇죠. 확률이 5대 5기 때문에. 5대5. 그렇죠. 네. 5대 5기 때문에 그렇게 좋게 보진 않는데 충분히 이제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바닥을 잡아가는 그런 이제 시점에서 자기의 적정 가격대를 이제 만들어 가려면은 최소 기간이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다 반영이 되고 난 뒤에서부터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이 기업이 혹시나 어떤 테마에 묶이나 또는 이제 재정 상태가 아직도 괜찮나라고 이제 확인을 해 보시면서 보시는 게 그게 조금 더 안정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신규 상장주에 대한 좀 보수적인 의견이세요. 1년에서 2년을 기다리기가 개미들의 마음은 쉽지가 않은데요. 네. 신규 상장 오늘 첫날 급락인데 재무 상태는 좋다고 하니까요. 조금 계속해서 지켜봐 볼 종목이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는 다음 시간에 2부 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코너에서 돌아올게요. 네, 이번 시간은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기다렸던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노란톡방에 올라온 여러분의 고민들을 전문가님께서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네,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김대명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 1574 꼭 입력한 뒤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민에 대한 종목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꼭 남겨주시면 순서대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톡방 분위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글을 남겨주고 있는데요. 삼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들 이제 삼전에 많이 갖고 계시죠. 그래서 국민 주식이죠. 이렇게 리틀 자이언트님께서 남겨주시기도 하고요. 주식은 너무 어려워 님께서도 삼전 소액 주주입니다. 크크크 이렇게 또 남겨주시기도 하고요. 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뒤에는 또 저희가 공모가 얘기를 얘기하는데 롯데렌탈 저도 있어요 이라고 또 청춘아 돌려다오 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많은 또 짱통님께서는 셀트리온에 대한 종목 상담 남겨주셨습니다. 접수가 되셨고요. 오늘 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종목 고민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상담입니다. 네, 에코플라스틱이네요. 매수가는 4,684원, 비중은 5%라고 합니다. 4,684원이고요. 오늘의 종가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4,035원의 종가를 마무리 지었네요. 5.9% 상승을 하면서 에코플라스틱 네, 가지고 계신데요. 비중이 5%라고 합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뭐 이제 비중 자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제 뭐 크게 뭐 문제될 만한 비중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가격대가 4,684원이시면 상당히 지금 고층에 계시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차트상으로 봤을 때 뭐 여전히 이제 가격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아직은 괜찮다. 뭐 이 종목 해당 종목의 어떤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를 만들었었던 뭐 에코플라스틱뿐 아니라 에코플라스틱뿐만 아니라 뭐 네. 다른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를 만든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다소 이제 아직 반영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계속 상승 추세 오름세에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죠? 오름세에 있는 상황에서 이런 높은 좀 어떻게 본다라면 좀 다소 이제 높은 가격대에서 이런 거래량이 들어온다. 자, 이게 왜 그렇게 되냐라고 이제 좀 이제 본다라면요. 이제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지금 이제 테마가 좀 많이 좀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들과 그리고 또 기존에 이제 2차 전지들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2차 전지들 뭐가 있어요? 가장 예전에 유명했었던 종목들 뭐 센트럴 모텍이나 네. 뭐 그죠? 이제 네네. 그런 종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종목들이 좀 다소 좀 이제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이제 신규 어떤 좀 이제 새로 좀 부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좀 다소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런 이제 에코플라스틱 쪽으로도 마찬가지 좀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에코플라스틱 최근에 이제 거래량, 네, 테마주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이런 거래량들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뭐 지금 뭐 윗꼬리가 굉장히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달리고 있어요. 그러네요. 윗꼬리가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어요. 이게 무슨 뭐를 뜻하냐? 자, 거래량도 큽니다. 윗꼬리가 달리는 시점에서 거래량도 크다. 그러면서 주가를 계속해서 우상향 방향으로 끌고 있다. 자, 이거는 뭐 크게 뭐 어떻게 본다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기존에 어떤 매집을 했었던 어떤 주체들이, 네, 그죠? 네, 네. 이러한 이제 조정과 과정에서 다시 반등을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죠? 물량 소화를 했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손바뀜이 나와야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러한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네. 그런 손바뀜이 아닌 기존 어떤 매집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에 대한 어떤 이런 윗꼬리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달리는 거는 그런 윗꼬리가 연속적으로 달리는 시점에서 이런 거래량이 나온다라는 거는 다소 물량을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네, 이제 그런 흐름이라고도 또 이제 보여지기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이제 추세적인 부분, 네, 큰 추세적인 부분, 해당 종목에 대한 어떤 이제 전망을 떠나서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테마로 분류가 되어 있게 엮이면서 이렇게 상승세를 만들었기 때문에 해당 종목에 대한 어떤 전망치보다는 테마로 보시는 게 조금 더 네,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이제 테마들이 만약에 좀 다소 좀 쉬어가는 이제 흐름, 네, 그죠? 네.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라면은 네.
좀 다소 좀 이제 루즈한 흐름, 네, 그런 이제 흐름 좀 이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좀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본다라면은 뭐 이제 종목들이 여러 종목들이 있겠죠. 뭐 네. 이제 뭐 기존에 이제 급등을 많이 했었던 뭐 LNF나 그죠? 뭐 LNF를 또 뒤따라가는 뭐 그런 이제 뭐 세로닉스나 뭐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대주전자재료나 뭐 이제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좀 이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맞아요. 네. 에코플라스틱도 마찬가지고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 이미 주가가 굉장히 많이 끌어올려진 상태입니다. 이미 고점 논란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전에 이제 많이 오르지 못했었던 그런 종목들 있죠. 뭐 오늘 같은 경우는 한농화성이나 네. 이제 박스권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고점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해주는 그런 이제 이제 후발주들의 움직임이 좀 이제 다소 이제 종목별 장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이제 리비아 관련주죠. 네, 네. 그런 이제 리비아 관련주들이 전기차 다시 테마로 또 다시 이런 종목들이 또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더 이상 2차 전지주를 위해서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을 다시 이제 끌어올리기라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어떤 주체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을 건들기보다는 다소 이제 후발주들 또 그리고 리비아 관련주들 그리고 정 올릴 게 없으니 그런 이제 소재 관련해서 그죠? 이제 원자재 관련해서 이제 히토르 관련주들이 좀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네, 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이 계속 좀 이제 분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제 에코플라스틱을 만약에 테마적인 관점으로 본다라면은 네, 그죠? 테마적인 관점으로 본다라면은 다시 한번 만약에 흐름이 한번 나와준다라면은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빠져나오자. 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은 네, 추세를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 자리를 본다라면요. 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가격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한 3,500원 정도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3,500원대 정도에서 조금씩 3,500원 이하로 네, 조금씩 자리를 보시면서 네, 분할 매수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현 시점에서부터 당장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지금 시점에서 다시 가격대까지 만약에 올라와 주는 네,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면은 일단은 대응부터 먼저 해 보시는 걸 권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이 에코플라스틱 테마별로 간다. 그리고 3,500원 꼭 기억하시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바로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제넥신입니다. 매수가는 18만 원이라고 하고요. 비중은 8%라고 하는데 오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고 66,600원입니다. 종가가. 네, 매수가가 18만 원이면 이게 지금 2020년으로 가야 되거든요. 매수가를. 네, 2020년 9월로 가야 이게 매수가가 맞습니다. 꽤나 오래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1년이 넘게 갖고 계신 종목일 텐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짧게 부탁드릴게요. 지금 2분 남았습니다. 자, 제가 크게 말씀드릴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네, 크게 그러네요. 말씀드릴 부분이 없는 것 같고 일단은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힘내시고요. 그리고 네. 네. 비중 자체가 일단 8%시다. 근데 비중은 크진 8%가 않습니다. 정도의 비중이시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이제 하락세가 나와도 이 정도로 좀 버티실 수 버티신 게 있는 게 아닌가. 아닌가 생각이 네. 돼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가격대가 좀 바닥을 좀 이제 거의 이제 다 잡아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 차트상으로 본다라면 거의 이제 바닥권에 지금 다 와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추가 매수 한번 해보셔도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추가 매수 생각을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시고요. 5만 원대 정도 네, 보시면서 또는 현 시점에서부터 조금씩 사 들여가시는 것도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자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한번 올라갔다가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도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지만 다시 올라갔고 그리고 올라갔다가 또 다시 내려오지만 또 다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네. 상승분을 저희 다 반납을 하지만 반납을 하더라도 다시 올라가는 종목이다라고 차트상으로만 네. 일단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보고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신다라면은 분명히 탈출할 수 있는 자리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넥신 5만 원대부터 추매를 하시라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1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금전을 요구하거나 1:1 유사 수신 행위를 통한 이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2부에도 계속해서 함께 할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